네,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서 전기를 쓰는 모든 제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아톰전자TV 아톰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앞 시간에 제가 언박싱 해드렸던 LG전자 24인치 일체형 모델 전체 구성 단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설명해드리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나온 상품이어서 가정에서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과 나중에 이거를 분리해서 보관하시거나 이동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짜잔. 네. 보이십니까? 이제 이 상품이 24인치 LG전자 21년형 일체형 PC 새로 나온 모델인데요. 이거 아직 안 떨어졌네요. 네. 기본적으로 일체형 모델들 같은 경우가 TV나 이런 모델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까치발식으로 양쪽을 지지하게 돼 있어서 좀 이렇게 딱 튼튼하게 고정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일체형 PC들은 모니터의 깔끔함을 좀 표현해주기 위해서 가운데 중심에만 기준점을 갖고 있어서 약간 이렇게 흔들거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나사가 잘못 조여져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조립하시는 경우에는 나사를 좀 더 조이실 때 튼튼하게 조여주셔야 된다는 부분 그 부분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정면에는 항상 카메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탑재된 거는 뭐 거의 한 10년, 15년 전부터 기본 탑재가 돼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특히 유용하시죠. 그리고 요 자주 사용을 안 하시게 되면은 요 안에서 고장이 났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내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 이 일체형 PC나 노트북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카메라를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방법은요, 좌측 하단에 요즘은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한글로 카메라 치면 카메라 어플이 바로 검색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카메라 어플을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자마자 바로 내 얼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카메라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뒷면 단자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예, 보이시네요. 네. 이렇게 뒷면 단자를 보시게 되면은 뒷면 단자에 기본적으로 전원 아답터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유선, 인터넷, 선 꼽는 곳, 그리고 USB가 이렇게 3개가 있고 잘 사용 안 하시는 단자가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HDMI2는 아실 거예요. HDMI2는 뭐냐면 여기 있는 화면을 다른 데 있는 본체의 화면을 이쪽으로 연결해서 이 화면을 일체형 PC를 모니터처럼 쓸 수 있는 단자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HDMI 아웃이란 단자가 있는데 HDMI 아웃은 이 일체형 PC에 모니터를 듀얼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듀얼 모니터가 지원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어폰 단자도 있고 여기 보시면 하나가 또 있죠? 네. 이게 아니고요. 요게 HDMI가 아니고요. 여기 HDMI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도난 방지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무실이나 아니면 카페 같은 공공장소에도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캥신턴 락이라고 하는 도난 방지 장치를 안에다 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국제 표준 홀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 홀이 있고 요거는 케이블 안에 걸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이 케이블 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케이블 연결하시고 깔끔하게 하시면 뒤쪽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백판 부분입니다. 이 백판 부분을 오픈을 하면서부터 업그레이드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앵글을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끔 가다가 여기에다 꽂으신 다음에 컴퓨터 화면이 안 나와요. 뭐 이런 경우도 있으시고 여기에다 꽂으신 다음에 화면이 연결이 확장이 안 돼 이런 경우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USB 단자가 옆에 3개가 있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USB 3.0이고 까만색은 대부분 2.0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파란색 쪽에 연결해서 써주시는 거는 메모리 USB 메모리나 아니면 외장하드 같은 걸 써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요거는 2.0이기 때문에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앵글을 바꿔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앵글을 살짝 바꿔봤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 이제 본체를 이제 이렇게 엎어 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 뭐 이렇게 이물질이 튀어나와 있는 거나 이런 게 있거나 뭐가 접혀 있는 게 있으면 액정이 이렇게 조금만 눌려도 깨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상품 구매하실 때 안에 같이 딸려서 나왔던 제가 보관 잘 해두시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요거 나중에 이사 가거나 이런 거 하실 때 중요하게 쓰인다. 이게 없으시면 혹시 이제 요즘 이렇게 담요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좀 워머 같은 거 이런 거를 깔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나를 깔아 주시고 그 위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얹혀 놔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얹혀 놓으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리 부분 보이시죠?
요 다리가 항상 앞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엎드려 놓으시면 이 목 부분에 부하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다리를 분리하시는 것도 나중에 이걸 포장하거나 이걸 빼서 옮길 때 중요하기 때문에 요 나사 3개 풀어주시는 거는 그냥 풀으시면 되는데, 이 목을 뺄 때 못 빼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 목을 뺄 때 어떻게 빼시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안에 락장치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손잡이를 잡고 그냥 당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절대 안 풀리거든요. 참고로 이거는 버전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버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문의하시려면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21년형으로 새로 나온 모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안쪽에서 락을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기거나 이러면 그냥 부러지고 절대 안 풀리고요. 이 꺾어져 있는, 여기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꺾어져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양쪽으로 조심스럽게 넣으시고, 그럼 여기서 살짝 이렇게 손가락이 걸리는 느낌이 나요. 요거를 위로 이렇게 싹 올려주시면 따각, 들리십니까? 들리시죠? 따각 들리시죠? 예, 이러면서 락이 살짝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 락이 풀린 부분을 조심조심 하셔가지고, 아이고, 방금 목이 접혔네요. 조심조심 하셔가지고 빼시면 요런 구조로 락이 되어 있으세요.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죠? 예, 예. 요게 안으로 한번 들어가면서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요 목 부분부터 빼주셔야 잘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나사 3개를 풀러서 분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 부분은 제가 한번 분해를 해놓고 그 다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사 3개를 분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목 부분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래 세 부분도 풀어주시면 그냥 바로 앞쪽으로 슬라이딩으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분해가 된 상태에서 나사는 항상 모니터에 안 눌리게끔 좀 멀찌감치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요 나사를 풀러주셔야, 요 나사를 풀러야 이제 오픈이 되게 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2mm짜리 써주시면 되실 거거든요. 업그레이드도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봉하거나 할 때만 조금 부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개봉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어떤 부속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그 해당 부속을 쿠팡에 주문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아까 요거 뜯으실 때처럼 똑같이 락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이 락 부분을 풀으실 때에는 요 부분이 있는 위치쯤에 한번 여기 좀 사출 부분이 마감이 좀 다르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쯤하고 다 같이 잡아서 올리시면 이렇게 탁 하고 뜯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살살 움직이시면 똑같이 이쪽에 락이 위에 걸리고 이렇게 걸리고 따각하고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부러지지 않게 꺼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십니까? 이쪽에 메모리 업그레이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잘 모르시고 지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스토리지를 듀얼 스토리지로 확장해 주실 수 있는 그런 SATA 확장 슬롯이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케이블이고 하나는 파워 케이블인데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공갈이고요. 공갈 가이드고 요 실질적으로는 요 사이즈의 노트북용 대부분 이제 뭐 SATA 방식의 하드디스크가 되겠죠. 아니면 SSD를 요 SATA 방식의 SSD를 구매하셔서 확장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공갈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요게 파워고 요게 데이터 케이블이죠. 요거를 이용하셔서 꽂으셔야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뽑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락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렇게 살짝 이게 잘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짝 누르실 수 있게 이렇게 여기 락이 걸리거든요. 이걸 눌러서 빼주셔야 빠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전원 케이블, 파워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보이십니까? 요거 이렇게 살짝 눌려야 집게처럼 이렇게 벌어지면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냥 잡아 뽑으시면 난리 납니다. 네, 메인보드에서 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시니까 요거 뽑으실 때 좀 주의하셔만 뽑아주시고, 요 꽂으신 다음에는 앞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뒤집어서 잘못 꽂으실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살짝 조심하게 충격 안 가게 넣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딸깍, 여기서 이렇게 딸깍 하시게 되면 이 안에서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대용량으로 뭐 1테라 이상으로도 늘려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인데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메모리 업그레이드 해주실 때는 방전을 할 수 있게끔 한번 해주시고, 저는 미리 해놨는데 세부치 같은 걸 잡아서 방전을 한번 해주시고 오픈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사는 항상 모니터에서 살짝 멀찌감치 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한 번에 확 돌리면 가끔 가다가 요 십자 부분이 마모가 나가지고 나중에 되게 애먹는 경우가 있으시거든요. 한 번에 확 돌리지 마시고 천천히 힘을 주면서 돌려서 한번 탁 하고 이렇게 탕 하고 돌아가는 느낌 나면 그때부터 부드럽게 돌려주시면 돌리시기가 좀 수월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빠질 경우에는 이렇게 자석이나 이런 자성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한번 걸어서 사용해 주시게 되면은 자성으로 이렇게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나사도 쉽게 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 구비해 두시면 좋으시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판을 딱 뜯으시면 메모리 업그레이드 제가 한번 할 때마다 메모리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이십니까? 이쪽에 있네요. 슬롯이 두 개가 있어요. 뭐 앞에다 먼저 꽂아줘도 되고 뒤에다 먼저 꽂아줘도 되고 그거는 큰 상관은 없으신데 대부분 넘버링이 있습니다. 0번, 1번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있어요. 그래서 0번 쪽에다가 큰 메모리를 꽂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뭐 2기가, 2기가, 4기가, 4기가, 8기가, 8기가 해서 16기가까지 많이 올려서 쓰시고 요즘은 뭐 16 해서 32기가로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굳이 뭐 정말 헤비하게 쓰시거나 아니면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쓰시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럴 때는 뭐 4기가, 2기가 그렇게 꽂는 경우는 진짜 없으신데 어디서 이렇게 메모리가 하나 이렇게 좀 겟 하셔가지고 득 하셔서 그걸 꽂을 때는 이왕이면 용량을 맞추셔야 되지만 안 맞는 경우는 큰 거를 빠른 슬롯에다 꽂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빠른 슬롯을 먼저 쓰고 다음 버전 슬롯에 남는 공간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뭐 요즘은 이제 뭐 듀얼 채널 기능이나 여러 가지 코어가 늘어나면서 메모리를 분할해서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메모리를 앞에 써주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메인 기본은 같은 메모리 용량을 맞춰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빼실 때는 여기 이렇게 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살짝 풀어주시면 이렇게 탱 하고 올라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딱 빼주시면 되세요. 살짝 빼주시면 되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이건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나요? LG전자의 본체 PC에 삼성 메모리가 들어가 있네요. 예, 이거는 놀랐습니다. 예, 삼성 메모리가 들어가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하실 때도 사선,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놓으신 다음에 살살 하면 보이시면 요 부분 보이십니까? 요 접지되는 요 금속 부분이 안 보이도록 이렇게 살살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방향이 이 비대칭으로 홈이 있기 때문에 앞뒤를 잘못 꽂으실 걱정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홈에 맞춰가지고 꽂아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살살 해서 살살 꽂아서 그냥 요게 딸깍 이렇게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여기다 두 번째 슬롯에도 똑같이 해서 살짝 해주시면 바로 손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십니다. 그래서 메모리하고 저장 공간 두 개를 동시에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덮개 부분은 덮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방열판 역할과 메모리 보호 역할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꼭 꽂아주시는 게 좋죠. 그리고 항상 이게 일체형 모델도 하실 때 이 나사 같은 거 떨어지지 않게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요 틈바구니로 나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사가 뭐 요런 틈으로 빠졌어요. 요런 틈으로 빠지게 되면은 난감하겠죠. 이거 뭐 이 백판 전체를 다 뜯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나사 작업하실 때는 이렇게 자성이 있는 거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나사가 안 떨어지게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컴퓨터를 몇 번 뜯었는지 모릅니다. 노트북도 뜯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업그레이드는 끝난 상황이고요. 업그레이드가 끝난 다음에는 역순으로 거꾸로 요렇게 위에부터 먼저 걸어 주셔야 되겠죠? 예, 걸어 주시고 그 다음에 딸깍. 예, 이게 둘러가면서 꼭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요거까지는 안 붙여도 되겠네요. 이렇게 마지막 나사까지 조립해 주시면 업그레이드가 끝납니다. 참 쉽죠? 네. 그래서 가끔가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직접 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어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만약에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속을 써야 되는지 모르거나 이런 부분들 있으면 제 밑에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제가 빠른 답변하기는 좀 어려워요.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답변은 아니더라도 제가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내용이다 그러면 항상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댓글 달아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아는 만큼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상품 사용하거나 업그레이드 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컨텐츠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정보 알려드리는 아톰전자TV의 아톰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짜발!